대학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며 누구나 한 번쯤은 조별 과제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마치 투명 인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존재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임승차자라고 부르며 분노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심리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929년 독일의 심리학자 막스 링클만은 인간의 협동 능력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그는 줄다리기를 활용해 사람들이 집단에 속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측정해 보기로 했죠. 실험 결과 혼자서 줄을 당길 때 한 사람이 내는 힘은 평균적으로 63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개인이 쏟는 힘의 수치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명이 당길 때는 자기 힘의 93%를 썼고 3명이 모이자 그 수치는 8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명이 함께 줄을 당기자 한 사람이 내는 힘은 고작 4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머릿수는 늘어났는데 정작 한 명 한 명이 내는 에너지는 혼자일 때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죠. 링클만은 이 현상을 통해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공헌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링클만 효과, 즉 사회적 태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9년 라타네와 그의 동료들은 또 다른 독특한 실험으로 이 현상을 재증명했습니다. 이번 실험의 주제는 줄다리기가 아니라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최대한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요청한 뒤 인원수에 따른 소리의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했죠. 혼자서 고함을 지를 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목소리의 100%를 활용해 열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6명이 모여서 함께 소리를 지르자 개인의 목소리 크기는 4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참가자들은 입만 뻥긋거리는 소위 립싱크 고함을 지르며 대충 묻어가기도 했습니다. 박수 소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아질수록 손바닥이 마주치는 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소리를 좀 작게 내도 티가 안 나겠지라는 마음이 모두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실험들은 우리가 왜 조별 과제만 하면 무임승차자 때문에 고통받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태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책임의 분산을 꼽고 있습니다. 혼자 과제를 할 때는 모든 결과가 내 책임이지만 팀이 되면 책임은 팀원 수만큼 쪼개지게 됩니다. 결과가 나빠도 내 탓만이 아니라는 안도감이 생기고 결과가 좋아도 내 공이 전부는 아니라고 느끼죠. 결국 내가 열심히 해야 할 절박한 동기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게으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조화의 상실입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서로 손발이 맞지 않으면 어차피 내가 해봤자 소용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팀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무임승차는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심리 기제인 셈입니다. 특히 자신의 노력이 타인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집니다. 익명성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버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는 경제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조별 과제 단톡방에서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모두가 읽었음에도 답장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군가는 답장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결국 과제는 마감 직전까지 방치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사회적 태만과 무임승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심리학 실험들은 해결책 또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기여도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링클만 효과를 줄이려면 각자가 낸 힘의 크기를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조별 과제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할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료 조사라고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내용을 찾을지 정해야 하죠. 각자의 이름이 들어간 결과물이 명확해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다시 책임감이라는 옷을 입게 됩니다. 또한 팀원들끼리 서로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작업이 동료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시간으로 확인되면 무임승차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 팀이니까 같이 잘해보자라는 추상적인 격려보다 이 부분은 당신의 전문 영역입니다 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태만은 피할 수 없는 본능일지 모르지만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무임승차자를 탓하며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모두의 이름이 빛날 수 있는 확실한 분담을 고민해보세요. 링클만의 줄다리기에서 모두가 100%의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은
서로의 손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의 확인, 그것이야말로 조별 과제의 잔혹사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점점 나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가면디의 심리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마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